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월요일 출발 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이제 설이 곧 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자유 시간이 생겼었어요. 아, 우리 로이 아버님. 네, 자유 토요일 시간. 날. 네. 뭐 하셨어요? 제가 술병이 나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술 먹을 시간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먹었다가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고. 예, 앞으로 이제 건강해질 예정입니다. 아, 예. 이제 뭐 설에는 뭐 술 같은 거 드시지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예. 건강 생각하면서 우리 로이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체크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74% 상승했고요. S&P 500이 1.07% 상승했고 다우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메타가 20.32%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7.87% 상승, 엔비디아 4.97%, AMD 4.21, 마이크로소프트가 1.87%로 정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네.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정말 큰 상승폭을 좀 보여줬고요. 메타가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역대급 어떤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네. 자,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07%, 유가 WTI 기준으로 72불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사실 증시 부양책 시행으로 인해서 5년 내 최저치에서 반등을 한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게 또 외신에서 보도가 되면서 최근에 중국 또는 항생 여러 이 시총의 증발액을 네. 보여줬는데 거의 8천조 가까운 하나로 따지면 8천조 원 가까운 8천조. 예, 그러한 시총이 증발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시 부양책으로 어떤 이제 반등을 보여줄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 또 악재가 나왔어요. 737 맥스 동체에서 또 새로운 결함이 발견됐다 해서 50대가 재조사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구멍을 제가 이제 잠깐 기사를 보니까 좀 엉뚱한 데에 구멍을 뚫어놨더라. 그래요?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가 좀 들어가고 재정비를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요, 미국 내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전력량 조사 그리고 에너지 데이터를 좀 수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규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런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전력량에 대해서 좀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크게 뭐 어떤 큰 요인을 준 그러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뉴스가 어떤 나올지 제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또 이라크 내 8개 현지 은행의 미국 달러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번에 이란에 대한 지원 세력이 이라크 내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첩보를 받고 네. 일단 일시적으로 8개 은행에 대한 미국 달러 거래를 금지하게 되면서 이란 세력에 대해서 뭐 대응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 자세한 논평은 또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세금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중국도 뭐 물론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정말 큰 시장을 또 차지하고 있지만 인도도 마찬가지로 큰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 관련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핫한 뉴스 중에 하나죠. 제프 베조스가 2025년 1월 31일까지 주식 5천만 주를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파일링이 된 이야기인데요. 하나로 따지게 되니까 약 한 11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년 정도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전 부인도 네. 정말 몇 조 정도 되는 그런 주식을 또 매각을 했는데 제프 베조스도 이어서 또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트럼프가 내가 만약 당선된다면 중국산 제품에 60%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거의 뭐 협박이죠, 협박. 예, 그래서
이런 뉴스까지 해서 오늘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뒤에 이제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록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팩트셋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상을 뛰어넘은 기술주 성장률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화면에서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난 초창기 실적 발표 초창기 때 있어서 12월 31일 지난해에 12월 31일 날 했던 그러한 우리 예상치보다 네. 이번에 나오는 예상치가 조금 약간의 두 개의 섹터에서 좀 상향 조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 각 섹터별로 성장률이 약간의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번에 나온 실적 발표가 정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쳐놨는데요.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약 40%에서 45%, 그러니까 지난해에 40% 정도의 어떤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의 비슷했거든요, 사실 실적 발표했을 때.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정말 좋게 나오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이미 소비재도 마찬가지로 이 갭이 정말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됐고, IT 기술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는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수치가 또 업데이트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로는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살아있다.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정말 괜찮게 나오고 있는 중이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유틸리티도 어찌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남색깔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나온 이 데이터가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섹터도 있을 것이고, 그래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섹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 S&P 500의 성장률이에요. 네. S&P 500이 지금 최근에 나온 게 1.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에 있는 4개의 섹터가 정말 특히나 이 기술주, 빅테크들이 있는 이 기술주 섹터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 표로 한 번씩 좀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자사주 매입량이 지난 10년간 619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요. S&P 500의 492개의 기업의 시총보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매입한 자사주 매입량이 훨씬 많더라. 물론 492개 모든 기업을 합친 게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그 모든 어떤 시총보다도 이 자사주 매입량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애플의 이 자사주 매입량이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액수로 보게 되면 뭐 한 8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750조에서 800조 정도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죠? 이 안에? 3개. 2.5개? 2.5개? 한 2.5개 정도 있는 거죠. 예, 자사주 매입량만. 예,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그니피센 세븐의 지난 3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을 또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차원에서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간색 부분은 2022년 토털 리턴이니까 2022년 당시에 이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게 마이너스 50%를 기록했고요. 메타는 마이너스 64%. 예, 제가 여기 갔다 왔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28%, S&P 500이 마이너스 18%를 기록을 했었고요. 애플 마이너스 26%, 아마존 마이너스 50%,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구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9%. 근데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엔비디아가 239%를 보여줬고, 예, 그리고 2024년 남색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또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로 34%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뭐 지금 1월 이제 막 1월 지나서 2월로 넘어간 이제 뭐 중반까지 중순까지 아니겠지만 이제 5일인데요. 뭐 2월 5일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2월 초긴 한데 뭐 1월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벌써 지금 메타가 뭐 34%, 엔비디아 34%의 성장률을
이제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테슬라가 이렇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에이, 시간 걸리는 거겠죠. 저는 오히려 근데 지금의 상태가 아이고 테슬라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럼요. 오히려 이제 좀 저평가된 구간으로 좀 들어서는 좀 조정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제 눈에 이게 점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글로벌 라이브 보시면서 또 테슬라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의 역사적 상승률입니다. 이게 지난 하루 동안에 하루의 어떤 상승률이 이 전체 시총에 얼마만큼 그 상승 폭을 줬느냐를 네. 이제 역사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메타가 지난 2022년 11월 10일에 있었던 애플의 190빌리언 달러가 1위였었어요. 하루 동안 상승폭이 이 시총에 190빌리언 달러를 더해주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메타가 196빌리언 달러로 이 부분 1위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196빌리언 달러죠. 이게 250조 정도 될 텐데 하루에 삼성전자가 하나 생겼네. 하루에 생겼어요. 하루에 삼성전자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생겼네. 예,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줬다. 그래서 2022년 때 많은 상승폭을 좀 보여줬었던 그러한 이제 흐름 안에서 네. 이번에 2024년 2월 2일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7번째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021년 때는 70번에 가까운 올타임 하이를 찍었었죠. 그다음에 2022년은 한 번,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2023년이 그 부분을 회복하고 2024년 다시 그 위로 솟아서 올라가고 있는 미국 증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 기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또 유료다 보니까 제가 다 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다 보여주고 싶었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잠시 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목표가입니다. 지금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 200불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애플의 목표가다. 그리고 지금 주가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후행적으로 목표가가 뒤에 따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월가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가 위에 있으니까 지금 사면은 저 정도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조금 힘들다.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목표가가 껑충 또 뛰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평균 목표가이기 때문에 각 IB마다 약간의 다른 목표가가 있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50불 부근에서 목표가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가 정말 껑충 뛰어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건 뭐 자로 잰 것처럼 누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위로. 네. 그래서 너 목표가 거기 있니? 빨리 갈게. 좀만 기다려. 이런 약간의 이런 상황인데 누가 또 800불까지 또 올릴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정말 최근에 정말 좋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목표가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뭐 지속적으로 약간의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좀 일부 조금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목표가가 약 220불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4년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1월 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급증한 미국 석유 생산량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홍해 관련된 이야기 또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 미국의 이제 원유 생산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 석유 생산량이 지금 하루에 1,325만 배럴 정도를 찍고 있는데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1,360만 배럴까지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고 있고요. 지금의 그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자체에서 봤을 때 월간 유럽의 석유 수출량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 10월, 11월까지의 그러니까 12월까지죠. 작년 12월까지의 수치가 좀 나왔는데 작년 말에 해서 정말 큰 폭의 수출량을 또 기록하게 되면서 자, 이러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맥커리의 에너지 전략가 챈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익률이 단순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2023년 미국 생산량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WTI가 70불에서 80불 달러 범위 안에 있는 한 강력한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원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전망에 대한 압박을 좀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만약에 멈추려면 유가 이제 생산량의 성장이 멈추려면 5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노 손익분기점이 50달러, 47달러가 정확한 손익분기점인데 5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의 70달러에서 80달러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좀 크고 6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이 수출량을 좀 줄일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보청에 좀 따르면 오펙 플러스가 생산 호조 속에서 자발적 감산을 만약에 완화하게 된다면 2분기 정도 때는 상당한 원유 과잉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옥시덴탈 CEO 홀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인터뷰에서 미국 생산 업체들이 시장에 너무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원유 공급 과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석유 시장에 약간의 좀 혼란을 우려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면서 향후 오펙 플러스의 감산의 완화가 2분기 때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시장의 좀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이 아마 홍역 혹시 최근에 이 뉴스 좀 보셨죠? 홍역이요? 홍역. 그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홍역. 전염병 홍역이요? 맞아요.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지금 다시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근데 다시 나온 수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났던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스위스 호텔 학교에서는 홍역으로 학교 전체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 이게 급변하게 퍼지다 보니까 이게 2024년 2월 3일자 뉴스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네. 일시적으로 이제 폐쇄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게 됐고 웨일즈에서는 지금 긴급 백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MR이라는 백신을 지금 아이들한테 지금 빠르게 요청을 좀 해야 되는데 이 MMR이라는 백신 자체가 1살 때 1차 접종을 하게 되고 네. 3살에서 4살 사이에 2차 접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두 접종 뒤에는 99%의 사람들이 이제 홍역과 풍진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88%는 이제 볼거리로부터 이제 보호가 된다. 네. 볼거리라는 것은 귀 밑에 이렇게 붓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웨일즈에서도 이런 긴급 백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급증한 영국의 홍역 환자예요. 그래서 왼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뭐 거의 미국의 75%가 지금 웨스트 미들랜드라는 곳에서 지금 홍역의 전체 발생하는 환자 수 중에 웨스트 미들랜드가 가장 많은 지금 홍역이 네.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 오른쪽에 지금 영국이 지금 홍역 때문에 많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한 2달, 3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홍역 환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의 홍역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전 세계에 사실 28만 명의 홍역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유럽 지역에서 4만 2천여 명, 그러니까 약 작년에 45배 정도 네. 급증한 45배가 급증한 네.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비상이 좀 걸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총 23건 발병의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게 사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로 전파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 전파력이 좀 높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권장 예방 접종률이 95%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못 미치는 학교가 미국에 8,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약간의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예방 접종 또는 예방 백신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랴부랴 홍역 백신을 긴급 요청하는 영국도 웨일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도 이 홍역에 대한 백신을 빠르게 네.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홍역의 백신 관련된 주를 제가 뭐 어떤 기업들이 또 있을까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정말 네네. 이건 마음으로 그냥 아파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머크가 또 홍역 관련된 백신을 또 만든다고 하네요. 근데 물론 머크가 최근에 주가가 정말 급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난 11월 달부터. 예,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이 조금 뭐 주가에 영향을 미쳤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그 외에 여러 기업이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 홍역 이 예방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부산에서 또 첫 사례가 나왔대요. 아,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산에서 지금 홍역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홍역은 예방 접종이 의무인가요? 참 그걸 모르겠네. 홍역 예방 접종이 의무인가? 네. 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홍역을 겪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홍역이 21세기에 발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홍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홍역을 겪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저는 일단 그 오늘 사티아 나델라가 딱 취임한 지 정확하게 10년째 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오. 미국 시간으로는 사실 오늘이죠. 예. 오늘인가요? 음. 어제였죠, 어제. 어제. 2월 4일부로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취임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기업 가치가 10배가 됐습니다. 대박이다. 사티아 나델라 취임했을 때 우리가 1억을 넣어놨다면 예, 지금 10억 됐네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좀 재미로 여러분들 좀 흥미로우라고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주말 사이에 제가 이제 그 아는 분이 정보 공유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전자산업 트렌드라고 하는 정보 공유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환장의 콜라보를 하면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환상 아니죠? 환상 아니고 환장의 콜라보. 그래서 이게 무슨 영상인지 몰라서 한번 열어봤어요. 예.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어떤 영상인지. 자, 틀어주세요. 자, 사이버 트럭에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애플 비전 프로를 비전 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 타고 가면서 애플 비전 프로 하기. 환장의 콜라보.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이버 트럭으로. 야. 운전하면서 운전 아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서 야, 애플 진짜 비전 프로 하기. 진짜 저러겠네. 와. 너무 웃겨서 갖고 왔습니다.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환기하시라고 보여드렸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델라 10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10배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그 세계 최고 부자 명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세계 최고 부자는 여전히 이제 일론 머스크, 네. 그다음에 2위가 제프 베조스, 5위 보시면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5위예요. 아직도 세계 5위 부자이고 예. 그다음 6위에 보이는 게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또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딱 3명의 CEO밖에 없었어요. 빌 게이츠는 창업자 겸 CEO였었기 때문에 1대 CEO가 빌 게이츠였고 빌 게이츠가 2000년 1월에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후임으로 물려준 사람이 스티븐 발머. 스티브 발머. 그래갖고 스티브 발머도 엄청난 부자죠. 세계 6위 부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3대 CEO가 바로 2014년에 올라서게 된 우리의 그 사티아 나델라. 예. 바로 그분이 3대 CEO가 됐는데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2014년 2월 4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1월 16일자예요. 1월 16일자라서 이게 그때가 아마 398달러인가 그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한 969% 정도 10년 동안 10배가 올랐다. 예. 만약에 그래서 그때 뭐 $10,000를 투자했으면 뭐 10만 달러가 됐을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애플 투자했을 때 애플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고 아마존보다 수익률 좋았고 메타보다 수익률 좋았고 알파벳보다 수익률 좋았고 그리고 가운데에 선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S&P 500 지수 173%. S&P 500 지수가 그 기간 동안 170% 올랐는데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10배 올랐다.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어제 가격 기준으로, 아니죠. 금요일 가격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2월 4일에 취임을 했고, 그 2월 4일 취임하고 나서 그 당일 종가가 36.35달러였었어요. 예. 36.35달러. 그리고 지난 그 금요일 마감 종가가 411달러였었죠.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원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11억 3천만 원이 됐을 겁니다. 진짜. 그럴 걸. 제가 그 지금까지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린 기업이 뭘까? 네. 지난 30년 동안 봤을 때 2위가 아마존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1위가 몬스터 베브리지예요. 맞아요. 몬스터 베브리지인데 네. 수익률 보니까 24만 프로. 그러면 못해도 24배는 넘은 거네요. 240배요? 24만 프로. 24만 프로요? 몇 배예요 그거? 30년 동안. 1억 1억 넣으면은 뭐 한 2,000억 배 있나? 예, 모르겠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사티아 나델라 이전부터 원래 그냥 잘 나가다가 쭉 잘 나가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그때부터 물려받아서 그 다음에도 좀 계속 성장한 거냐? 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표 보시죠. 예. 자, 3명의 CEO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2000년 1월에 스티브 발머가 CEO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1월에 빌 게이츠가 이제 나 그만할게라고 하면 스티브 발머가 이제 CEO가 됐는데요. 보세요. 한 14년 동안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실제로 이제 2014년이 돼서 사티아 나델라가 딱 취임하고 나서부터 기업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티아 나델라는 무엇이 달랐길래 이런 그 움직임을 보였을까? 그러네요. 일단 2014년에 취임했을 당시 첫 번째로 이 근로자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사내 직원들에게 쓴 편지가 있잖아요. 내가 취임했고 우리 앞으로 뭐 합시다라고 하는 그 취임 첫 편지에서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까지의 미션은 단 하나였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집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상에 PC를 보급하는 것. 하지만 그건 바뀌었다.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모바일과 클라우드다. 라는 것을 첫 번째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행보를 살펴보면요. 딱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애저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다른 걸 모두 다 포기해버려요. 예.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뭐였었냐면 스티브 발머 시절에도 그랬던 게 윈도우즈 PC가 깔린 그 컴퓨터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는 게 메인 핵심 모델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 그때 복제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얘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스티브 발머는 이제 2014년까지 또 이제 그 2013년까지 계속 CEO를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애플의 아이폰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우리가 잡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73억 달러에 우리가 노키아 휴대폰을 인수하겠다. 이런 시도도 하거든요. 그것도 모두 다 일시 중단해 버립니다. 자, 우리는 클라우드를 집중해야 돼요.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키우죠. 자, 이렇게 클라우드를 키우면서 그 당시에 막 성장률, 클라우드 성장률 40% 넘게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그런 와중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목격을 했던 게 오픈 AI의 성공, 그리고 오픈 AI의 막대한 투자. 이것이 이제 있었는데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링크드인에 2016년에 투자하고 기터브에 2018년에 투자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핵심
핵심은 이제 클라우드로 갔었던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에다가 인공지능까지 합쳐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사실 인공지능을 학습하려면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죠. 그 클라우드에 그 인공지능이 합쳐지니까 이제 무적의 마수가 된 거죠. 그래서 와 2014년에 사티아 나델라가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에 이제 그 키를 잡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바꿔서 이제 사티아 나델라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방향대로 갔던 것이 10배의 기업 가치 상승을 좀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사티아 나델라가 굉장히 포용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직원들로부터도 배우고 이런 그 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제가 요거 잠깐 보니까요. 네. 정말 CEO 한 분의 어떤 선택이,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선택, 네. 그리고 오픈 AI라는 선택, 이런 선택 자체가 지난 10년에 뭐 그 외에도 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네. 만약에 스티브 발머의 노키아 휴대폰 인수하겠다는 그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그 하나의 선택 때문에 정말 이 시장을 잡지 못하는, 그렇죠. 예, 그러한 큰 출혈이 있을 텐데, 네. 그때 당시에 해안으로 통한 어떠한 한두 번의 선택 때문에 정말 세계 1위의 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이게 뭐 정말 멋있네요. 그러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 사티아 나델라. 근데 네.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그 부자 순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보면서 참 지금 스티브 발머가 세계 부자 순위 6위라고 했잖아요. 표 한번 다시 보시죠. 그리고 지금 사티아 나델라는 사실 세계 부자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보통 500위까지인가 제가 저기 세계 500대 부자를 블룸버그에서 이제 네. 그 하거든요. 예, 근데 500위 안에도 못 듭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그러면 스티브 발머는 물론 이제 옛날부터 했지만 네. 빌 게이츠 때부터 같이 있었지만 주식만 샀나? 경영 안 하고. 그러네. 이 주식을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네요. 워렌 버핏보다 부자고. 예. 그리고 뭐 또 스티브 발머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는 사티아 나델라 덕분이죠. 예. 사티아 나델라가 기업 가치를 높여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이만큼 높아지게 된. 알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섹터가 인더스트리를 보니까 네. 전부 다 테크놀로지야. 기술 안 하면 버핏 빼고. 예. 그리고 이제 3위 네. LVMH 빼고 LVMH 빼고. 어. 그 밑에 보면은 레리 페이지, 그 다음에 세르게이 브린, 예. 유튜브 예. 만들었던 예. 창업자분들. 전부 다 테크네요. 알겠습니다. 테크. 네. 좋습니다. 이렇게 1부는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코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